자, 이번 시간에는 태양계 구성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지구, 그 다음에 달, 지구의 크기, 그 다음에 달의 크기, 그 다음에 지구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 다음에 달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살펴봤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지구도 속해 있고 달도 속해 있는 그 태양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고, 자, 태양계 중에서도 제일 대장이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태양. 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전이라는 거는 이 태양이 있으면 나머지 별들이 이렇게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거를 공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데는 1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이 아니라 1년이 걸립니다. 1년. 365일. 지구일 때. 자, 그러면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게 되고,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계를 이루는 행성을 구분함에 있어서 자, 2가지 요건으로 구분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내행성과 외행성. 자, 내행성은 우리가 보게 되면 지구 공전 궤도가 있고 지구 공전 궤도의 안쪽 바깥쪽.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 태양계 보게 되면 8개 행성 중에서 우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 태양 그 다음에 지구 자, 중심으로 했을 때 자, 2번 봅시다. 지구 공전 궤도의 안쪽에서 공전하는 행성. 그러니까 태양과 이 지구 사이에서 공전하는 행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공전 궤도의 안쪽에서 공전하는 행성을 내행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 자, 태양, 지구 있고 요 지구 밖에, 요 지구보다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먼 데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을 외행성이라고 합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태양계를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서 태양을 돌면은 내행성, 그 다음에 이 태양하고 지구하고 이 지구 밖에서 태양을 돌면은 외행성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공전 궤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에는 우리 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크기를 볼 텐데, 자,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을 구분할 때, 이게 다 크기다 라고 딱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구형 행성으로 나누고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크기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지구형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자, 큰 별들이죠, 큰. 자, 그럼 우리 반지름부터 봅시다. 지구형 행성은 반지름이 작고, 목성형 행성은 반지름이 크다. 반지름이 작은 게 당연히 작을 거고 큰 게 크겠죠. 그 다음 질량은 지구형 행성은 작고 목성형 행성은 크다. 그 다음 우리 위성수 한번 봅시다. 지구형 행성은 위성수가 거의 없거나 적다.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은 위성수가 되게 많습니다. 또 고리는 지구형 행성은 없고 목성형 행성에는 고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고리 없잖아요. 달도 없고. 그래서 자,
밀도 한번 봅시다. 4번. 대신 지구형 행성은 밀도는 큽니다. 크다.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은 밀도가 작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을 구분할 때 지구형 행성은 작은 거, 목성형 행성은 큰데 우리가 봤을 때 대신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태양계를 쭉 이루는 행성을 분석해 보면은 8개 행성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게 되고,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행성과 외행성. 자,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서 공전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 지구 밖에서 공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행성, 외행성으로 바뀌게 되는, 구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각 반지름, 질량, 밀도, 위성수, 고리를 가지고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이렇게 두 가지, 내행성과 외행성,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이렇게 이 태양계를 구분지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태양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태양 구조. 자, 태양의 구조에서 보면은, 이 태양 구조에 보면 우리가 지금 뭐 플레어, 흑점, 홍염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망원경으로 관찰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태양의 구조 보면 광구가 나오는데, 보자. 광구.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 어둡게 보이는 무늬. 흑점이죠. 흑점. 태양은 붉게 빛나고 있고 열이 받으니까, 열이 온도가 높으니까 빛도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흑점이라고 해서 막 어둡다가 아니라 태양의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무늬를 흑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쌀알 무늬는 광구에 쌀알을 뿌려 놓은 것처럼 같은 무늬 해서 우리가 이거를 쌀알 무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태양의 대기 한번 봅시다. 태양의 대기에서 보면, 자, 체층은 광구 바로 위에 있는 얇은 대기층을 체층이라고 하고, 자, 체층 위에 넓게 퍼진 대기층, 체층 위에 넓게 퍼진 대기층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뭘까요? 체층 위에 넓게 퍼진 대기층.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지만 못 보고 있잖아. 선생님도 너희를 보고 싶고 너희들이 선생님 얼굴을 훨씬 더 잘 많이 보고 싶겠지. 근데 못 보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잖아. 그래서 체층 위에 넓게 퍼진 대기층을 코로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거 이름은 지금 2020년 1월 20일, 1월 2일, 자, 1월 달에 발생된 코로나19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 전부터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자, 해서 태양의 대기는 체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코로나는 체층 위에 넓게 퍼진 대기층을 코로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태양의 대기에서 볼 수 있는 현상. 자, 홍염. 광구에서 고온의 물질이 솟아오르는 현상을 홍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로 치면 뭐 화산 같은 거. 그 다음, 플레어는 흑점 부근의 폭발로 체층의 일부가 매우 밝아지는 현상. 폭발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빛도 많아지게 되니까 밝아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밝아지는 현상을 플레어라고 하고, 그 다음, 고온의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현상. 그건 뭘까요? 고온의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현상. 자, 우리 지금 여기 스스로 정리하게 할 때, 우리가 이 학습터에 올려놓은 정리하기 있죠. 그거를 같이 프린트해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 보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정리 5번 프린트를 보게 되면, 자,
태양에서 방출되는 고온의 입자 흐름인 태양풍이 강해진다. 자, 해서 고온의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것을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태양풍. 지금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처음 들어봐서 되게 생소합니다. 뭐 홍염, 플레어, 태양풍, 광구, 코로나, 흑점, 다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자꾸 눈에 익혀서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태양의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쭉 많겠지만 봅시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변하고 또 지구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태양의 영향을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도 생명이 살 수 있는 이유도 생명이 살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한데 그걸 전부 다 태양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고 해서 우리가 모든 태양계에 속해 있는 행성들은 전부 다 태양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우리가 위에 봤듯이 플레이어가 많아지거나 홍염이 이글이글 많아지거나 아니면 흑점도 많이 생기거나 쌀알 무늬를 생기거나 해서 태양이 막 활발하고 있는 거다.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열을 발생하고 온도가 올라가서 빛을 낸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 흑점수가 많아지게 되고 코로나 크기가 커지게 되고 무엇이 강하게 되겠지? 태양풍. 고온의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태양풍이 강해지게 된다. 태양풍. 이 태양풍이라고 해서 태양이 바람 불고 그런 건 아니다. 바람이 불려면 우리가 대기가 있어야 되고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기압차에 의해서 바람이 만들어지는 건데 우주는 공기가 없으니까 그 바람이 아니라 그냥 태양이 내보내는 힘이다. 힘. 자, 그 다음 홍염이나 어떤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까? 자, 플레어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플레어가 뭐지? 흑점 부근의 폭발로 체층 일부가 매우 밝아지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뜨거워지고 폭발하고 이런 것들이야. 태양이 활발해진다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구에 보면 화산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면 화산도 폭발되고 마그마도 나오고 용암도 분출되고 그러잖아. 그래서 자, 홍염이나 플레어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지구가 받는 영향은 무엇인가? 자, 지구 자기장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현상인 뭐가 나타나지? 자기 폭풍이 나타나게 된다. 자기 폭풍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폭풍. 그래서 이 자기 폭풍이 뭐냐면은 지구의 자기장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폭풍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 12번에 보면 무엇이 방해를 받거나 인공위성이나 송전시설이 고장이 날까? 당연히 무선, 전파통신이 방해를 받거나 인공위성이나 송전시설에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태양이 활발해지면 지구가 받는 거는 거의 자기력, 지구가 하나의 자석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자기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쭉 살펴봤듯이 태양계, 그 다음에 태양계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태양의 구조는 각각의 이름들을 외워야 되겠지. 이름들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활동 영향까지 받고 그러면 우리 이 교과서 117페이지 오른편에 보면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성을 쓰시오. 자, 대기가 거의 없고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다. 이건 뭐지? 자, 대기가 거의 없고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다. 대기가 거의 없는 거. 수성입니다. 수성. 그 다음 행성 중 가장 크고 대적점을 볼 수 있다. 가장 크다 하면은 목성이지. 목성.
태양 다음으로 제일 큰 겁니다. 그 다음 자전축이 거의 누운 상태로 자전한다. 자, 자전축이 거의 누운 채로 자전하는 거는 천왕성이지. 천왕성.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보고 그 다음 수성과 화성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일단 우리가 수성은 지구 여기에 안에서 돌고 있는 수성은 네 행성입니다. 네 행성. 그 다음에 화성은 지구 밖에서 돌고 있으니까 요 지구하고 여기 사이에서 돌고 있으니까 외행성입니다. 외행성. 그러면 자, 일단 기억은 아니지. 니은 지구형 행성에 속한다. 자, 지구형 행성에 속하는 것은 수성하고 화성 맞지? 그래서 니은. 그 다음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있다. 일단 넘어가고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지. 그래서 수성과 화성의 공통점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있다. 자, 그 다음 태양에서 볼 수 있는 가와 나의 이름을 쓰시오. 자, 가는 뭐지? 우리가 주변에는 지금 붉게 보이는 지금 이게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거다.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온도가 낮아도 거의 한 4000도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거야. 가의 이름은 흑점.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은 뭐지? 나의 이름. 광구에서 고온의 물질이 막 솟아오르잖아. 솟아오르니까 주변에 비해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빛도 발생하게 되지. 그래서 이 나는 홍염입니다. 홍염. 됐지? 자, 그 다음 4번.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 태양풍이 강해진다. 맞지? 고온의 입자들이 우주로 나가는 거. 맞고, 그 다음 기억. 그 다음 코로나의 크기가 작아진다. 오히려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고. 지구에서 자기 폭풍이 발생한다. 지구에서 자기 폭풍이 발생한다. 맞죠? 자기 폭풍이 발생되어서 지구 자기장이 불규칙하게 변하잖아. 그래서 디귿. 그 다음에 오로라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4번의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태양의 구성에 대한 스스로 정리하기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